마음 공부 자기계발서들 약간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최상위 레벨입니다. 최상위 레벨. 마음 공부 수준으로 따지면은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스킬들이에요. 최고급 스킬들.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70페이지 내용인데요.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그저 열려있는 것.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은 당신은 좀 더 질 높은 창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열려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 생각,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때 여러분의 창조력은 질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봤던 악마와의 수다의 내용과 약간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악마와의 수다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허접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자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더 옛날에, 그러니까 더 예전분이 쓴 건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양극단을 모두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악마와의 수다에서 인생은 그네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신이 있으면 악마가 있고, 뭐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 인생의 양극단은 항상 존재를 한다. 행복만 바라지 마라. 행복에 왔으면은 당연히 그네가 왼쪽으로 왔으면 오른쪽으로 가듯이 행복에 왔으면은 불행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한쪽만 바라지 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한테 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뭔가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가슴 깊이 와닿았으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거기 뭐냐, 악마와의 수다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양쪽에 극단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복만 바래도 어차피 불행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행복과 불행을 모두 즐겨라. 그냥 그 매 순간을 즐겨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불행도 즐기라고? 어떻게 그래? 아니 어떻게 불행까지 즐겨야 되는 거야? 나는 좋은 것만 얻고 싶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를 끌어당김의 법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풍요로움을 바래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바랍니다. 그쵸? 근데 무언가 특정한 것을 바라게 되면은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얻습니다. 반대의 상태를 얻어요. 그쵸? 바라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바라려면은 불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풍요로움을 바라려면은 결핍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게 생기면은 그걸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소망과 멀어져요. 그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쪽의 풍요로움인데, 우리가 풍요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네는 계속해서 뒤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다시 여기로 올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행을 바라기만 하죠. 행복을 바라기만 하죠. 그래서 멀어지기만 해요. 멀어지기만.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불행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려고 하면은 결핍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결핍해져야겠다. 내가 불행해져야겠다. 그걸 바라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고 내가 결핍해지길 바라면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역발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역발상.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은 어떤 마음인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을 바랄 거야. 결국에는 행복을 바라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행을 바라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불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진심으로 불행을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결핍을 바란다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끌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긴 굉장히 힘들어요.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나 자신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라는 걸, 쇼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만약에 이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이 악마와의 수다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바라는 게 양쪽에 있어요. 여기는 돈, 여기는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바라는데 돈을 바랄수록 멀어져요. 그래서 이 갭을 없앱니다. 이 갭을 없애는 거예요. 이 갭을 없애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게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움을 느껴요. 지금 당장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껴요. 풍요로움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요. 그리고 또 풍요로움을 느끼고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풍요로움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요. 그렇게 마음이 풍요와 결핍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우리가 풍요로움만 바랄 때는 이 갭이 점점 커집니다. 이 풍요와 결핍의 갭이 점점점 커져요. 멀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풍요가 점점점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풍요와 결핍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갭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 악마와의 수다에 나와있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은 0이 되면서 무로 사라진다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악마와의 수다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3만큼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마이너스 3만큼의 결핍을 느낍니다. 이걸 반복하면은 두 개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더해져서 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얘들이 양극에 있던 것들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좋고 나쁨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좋고 나쁨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라보는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바라는 거,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서 의도하는 거, 그 상태랑 똑같습니다. 무위의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좋고 나쁨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나요? 하하. 자,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오포노포노랑도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호오포노포노랑도 정말 바로 직결됩니다. 자, 호오포노포노가 뭡니까, 여러분들? 호오포노포노 정화라고 하잖아요. 뭘 정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화하는데, 사실 생각을 정화한다고 하면 정확하지가 않고, 생각을 정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지 정화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을 정화하면은 바보가 되겠죠. 바보. 내가 아는 것들 모두 잊어버릴 테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패턴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돈은 좋아, 돈을 버는 건 힘들어, 인생은 힘들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생은 인생이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생은 힘들어, 돈은 벌기 힘들어, 뭐 이런 식의 부연 설명 있죠. 부연 설명. 여러분들이 꼬리표 붙이는 거, 이 꼬리표를 삭제하는 거예요. 꼬리표를 삭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연애는 연애고, 사람은 사람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오포노포노라는 게, 정화를 한다는 게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허무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고, 돈은 벌기 힘들고, 돈은 나쁜, 뭐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허무는 겁니다. 아, 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나쁜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돈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돈을 창조할 때 거부감이나 방해하는 무의식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와칭에 나오는, 와칭을 하는 것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뒤에 이제 방 나가면 또 이제 제 책장에 또 있는데, 그 수많은 책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물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약간 표현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 핵심은 다 같다는 거예요. 핵심은. 정말 이제 조금 와닿나요?
여러분들이 돈은 좋은 거야 하고 그 좋은 것만 바라면서 돈을 바랄 때랑,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그냥 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냥 창조를 할 때랑, 그냥 바라보면서 창조할 때 훨씬 더 쉽게 창조가 된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의 내용을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걸 바라게 될 때는 거기에 소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망의 반작용이 커집니다. 소망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힘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창조가 돼요. 정반대의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소망에 대한 중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바라보니까 소망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그 소망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일푼에서 6개월 만에 10억을 벌 수 있는 것도 그런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훈련을 해나간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된 거는 불과 3개월이에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은. 대신에 이분은 굉장히 간절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하에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24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연구한 거잖아요. 마음에 대해서만. 그렇게 파고들었더니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벽한 자유, 완벽한 행복을 얻은 거죠. 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좋은 감정을 느껴야 잘 창조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잘 봐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레스터 레븐슨 씨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려놓아라. 우리가 조율된 상태가 되라. 조율된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현존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존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좋은 감정을 느껴야 잘 창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현존 상태에서 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현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 없이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무조건 바로바로 창조가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존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을 그 상태에서 느낄 수 있어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기 이 사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그냥 내려놓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행복에 여러분들은 휩싸입니다. 정말 큰 행복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꽁돈이 막 수십억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제 삶에서 제가 꿈을 이룬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보다 더 큰 행복, 최고의 행복이 바로 현존입니다. 현존 상태에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 없이, 주관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넘어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에 가 있는 겁니다. 결과에. 그러면 당연히 창조가 되겠죠. 이미 행복한 상태는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건 행복해지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놨을 때 그 현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따라와요. 그래서 이 책의 지금 이 앞부분까지가 이런 내용이고 뒷부분까지는 자 7주 동안 우리가 이 현존 상태, 이 조율된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세도나 메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현존 상태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느냐.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한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걸 바라는 거다. 그렇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얘기입니다. 마음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에 머무는 순간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물론 일시적인 행복은 느낍니다. 그죠? 일시적인 거. 근데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이 흔들려요. 금방금방.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마음 공부, 이제 뭐 행복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덕분에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그냥 제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제가 조율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현존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맨날 막 하루 종일 마음 공부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행복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물론 뭐 화가 나고 이런 건 많이 없지만 그냥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약간 무미건조할 때도 있고 막 되게 게으르게 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솔직히 제가 양심 고백을 하면은 솔직하게 최근에는 되게 물질에 많이 치중했었어요. 물질적인 거, 약간 경제적인 풍요, 아니면은 제 꿈의 성공 막 이런 거, 약간 현실적인 꿈들 이런 것을 이루는 것에만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음적인 것은 약간 등한시가 됐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이제 마음적인 것을 신경 쓰면서 끄집어내니까 제 그동안의 행동들이 약간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는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이 치트키를 내려놓고 이거 내가 이 안에서만 으쌰으쌰 하고 있었구나. 이 현실적인 조건들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현실적으로 뭘 바꾸고 뭘 하고 이러고 있었구나. 사실 그 모든 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마음에다 다시 포커스를 맞추니까 너무 신기한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고 제가 작년에 느꼈던 그 행복들이 다시 느껴지면서 작년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저는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모든 조건에 있어서 좋아요. 구독자도 지금 훨씬 많고 그때보다 수익도 훨씬 좋고 작년에는 3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훨씬 모든 게 좋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보다 지금이 행복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은 작년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빈털털인데 불구하고 구독자도 그때는 200명 300명밖에 안 되고 막 생방송도 그때는 한 20명 봤나? 이렇게 봤는데도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수중에 5만원도 없을 때가 많았는데 근데도 그땐 너무너무 매일매일 행복했고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사는 게 너무 즐거웠고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몇 달 안에 그때 이제 올렸던 것처럼 수익도 20배 이상 올라가고 뭐 조회수도 올라가고 뭐 구독자도 늘어나고 모든 게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냥 행복에 머물렀을 뿐인데 근데 반대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평화구나. 이게 먼저구나 사실.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미래 모델링을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여러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을 뿌리를 뽑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행복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를 해라. 닥터도티의 마술가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창조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창조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행복에 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행복이 약간 등한시가 됐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부터 다시 이제 되게 뭐랄까 이 마음의 평화에만 좀 약간 집중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도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지? 저도 그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요. 현존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상을 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채널에 유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색을 해서 유입되는 사람들 뭘로 검색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트랜서핑이고 두 번째가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두 번째가 단전호흡이에요. 끌어당김 법칙은 없어요. 이 두 가지로 유입이 돼요.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들. 정말 신기하게. 근데 제가 단전호흡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는 별로 안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약간 여러분한테 와닿지도 않을 수 있고 약간 재미없을 거라 생각해서 약간 안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전호흡에 대한 얘기, 명상에 대한 얘기. 도대체 명상을 왜 해야 되냐, 현존을 왜 해야 되냐, 단전호흡을 왜 해야 되냐. 오늘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게 현존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가는 방법이 명상이에요. 명상. 물론 명상만 답은 아닙니다만 명상이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호호포노포노로 알게 됐는데요. 물론
뭐 끌어당김으로 알게 된 분도 있고 호흡포노로 알게 된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검색한 단어가 첫 번째가 트랜서핑이고 두 번째가 단전호흡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거죠. 혹은 관련 검색어, 관련 동영상 이런 걸로 보신 거고. 현존은 호흡포노포노로도 갈 수 있나요? 네, 현존 상태라는 거는 호흡포노포노를 완전히 몰입해서 매일같이 하면은 그래도 갈 수 있어요. 호흡포노포노라는 것도 사실은 명상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안 보셔서 그런데, 자, 포라클 단전호흡을 치면은 단전호흡에 대한 기본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자, 포라클 단전호흡을 치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초보자를 위한 명상과 단전호흡,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호흡포노포노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명상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존까지 갈 수 있어요. 명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만 할게요. 어차피 저 영상을 봐도 지금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이 있긴 한데, 제가 조금만 더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명상을 왜 하는 거냐고. 저는 일단 호기심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명상을 하면 좋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유인력의 법칙, 포라클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이 채널 오셨으니까 거기랑 연관시켜 생각을 하면은, 방금 여기 이 세도나 마음혁명에 나온 레스터 레븐슨 씨가 한 말을 보세요. 우리가 조율된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창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너무 쉽게 창조할 수 있다. 질 높은 창조력을 갖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그리고 그걸 얻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복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사실 사라져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순간이 헷갈립니다. 그럼 저번 주에 집착하라는 말은 삭제를 하고 조율된 상태, 현존 상태에 머물러야겠네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음 공부, 뭐 자기계발서들 또 약간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최상위 레벨입니다. 최상위 레벨. 마음 공부 수준으로 따지면은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스킬들이에요. 최고급 스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고, 좀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이상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일 이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집착하라고 했던 거는, 삶을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던 분들은 집착하면서까지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다가 완전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단계를 나아가는 거죠, 단계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마음 공부, 자기 개발서, 뭐랄까, 난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건 정리를 나중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다가 이 내용이 만약에 어렵다 생각이 되면은, 이 전주에 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보세요. 그게 초보자한테 약간 포커스를 맞춘 내용들이고, 이거는 조금 더 상급자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에요. 뭔가 되게 이상적인 내용들. 단전호흡을 하면서 지구의 행복을 느끼려면 단전호흡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아져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지극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단전호흡의 이 경지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단전호흡의 경지가 소주천을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대주천을 넘어가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극한 행복을 느낄까요?